본사 1-7과 본사 2-1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를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올라가니 천심절벽을 허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도경에는 12구비라고 하는데 내 보기에는 여러 개로구나. 이적선이 이제도 있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산중을 매양 보랴 동해로 가자꾸나. 남여를 타고 천천히 걸어 산영루에 올라가니 영롱벽계와 수성제조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고각을 섣부니 해운이 다 거치는 듯 모래사장에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말아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21번 이 글의 주된 시상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산에서 바다로의 공간이동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본사 1-7이 산, 그리고 본사 2-1이 거기에서 바다로 이동하고 있네요. 22번 이 글의 소재 중 보기에 밑줄 친 소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밑줄 안 쳐져 있어도 뭐 그냥 뭔지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표현상의 특징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고 매번 나오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밑줄 같은 거 없어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과 이별하고 내 마음 둘 곳이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흐르는구나. 이거 우리가 했던 시입니다. 물이 울면서 밤길을 흐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인법 전제하고 있죠. 의인법 전제하는데 물이 우는 거예요, 내가 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감정을 물이 가진 감정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감정이입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3번 벽계와 제조입니다. 영농벽계와 수성제조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사실 산을 떠났을 때 마음이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건 화자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감정을 시냇물과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정이입하고 있습니다. 23번 본사 2-1에서 글쓴이의 심리변화로 적절한 것은 제일 먼저 어때요? 이별을 원하는 듯 하라고 하면서 아쉬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운이 다 거치는 듯 하면서 뭔가 상쾌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가 백구와 내가 친구인 것처럼 물화일체 느끼고 있는 거죠. 물화일체를 느끼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흥취를 느끼고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 취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취한 신선이에요. 한뜻 취해서 흥취에 가득 찬 신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지막 정선은 흥겨움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24번 본사 2-1에서 글쓴이가 도교적 신선 사상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 취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25번 A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백의 망여산폭포입니다. 향로봉에 햇빛 비쳐 안개 어리고 멀리의 폭포는 강을 매달듯이 물줄기 내리쏟아 길이 삼천자 하늘에서 은하수 쏟아지는가. A 부분은 어디예요? A 부분은 뭐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12폭포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대상에 대한 원근감이 느껴진다. 보기에서 원근감 어디 있어요? 보기에서 원근감 어디 있어요? 보기에 원근감 없어요, 얘들아? A에서 원근감 어디 있어요? A에서 원근감 없어요? 답 1번이에요? 승주야, A에서 원근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답은 1번 아니라면 오는. 나은아, A에서 원근감 어디 있어요? 아, 답 1번이라고 그러셨어요? 답 1번이라고 안 한 사람. 그래, 채은아, A에서 원근감 찾으세요. 맞는 걸 봐서,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야, 진짜. 내가 A 부분 원근감은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거
왜 설명한 적이 없냐면요. 이것도 선생님들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근 5년 동안 이거 원근감이라고 설명한 선생님이 한 분도 없었어. 이 전주권 내에서는.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여기 문제에 나오긴 했거든요. 원근감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짐작 가는 부분 없어요. 어쨌든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너네가 여기인가?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인가 하는 부분 없어요? A의 원근감이 있습니다. 여기인가 하는 부분 있어 없어? 도경에는 이거는 멀고 가까운 게 아니에요. 책에는 12구비의 폭포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12개보다 더 많은 것 같구나, 구비가. 그냥 이거거든?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를 잘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원근감이 느껴진다는 거는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이게 직접 드러나 있어야 돼요. 채원아 뭐라고? 그 부분입니다.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실 어때? 실. 가늘게 이렇게 물 한 줄기 한 줄기 한 줄기 한 줄기 떨어지는 것 같은 거야. 실처럼. 이건 가까이서 봐야 되고요. 물 한 줄, 너네 하다못해 물 떨어지는 거 보면 방울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쏴 하고 쏟아지지 않고 쫄쫄쫄 할 때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 점점점점 떨어지는 거 보여요? 보이지 않고 이 전체가 그냥 뭐처럼 보여? 한 면으로 보여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같이 풀어서 은하수 한 구비를 잘라낸 다음에 실처럼 하나 풀어서 한 면으로 싹 걸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원근감 나타나 있습니다. 실같이 풀어서 근경, 배같이 걸었으니 원경. 그러면 보기에서는 원근 어디 있을까요? 멀리의 폭포는 강을 멀리서 보니까 강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여요. 여기는 멀리라는 말 직접 드러나 있죠. 그리고 물줄기가 내리 쏟아진다. 길이 3천자, 하늘에서 은하수 쏟아지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근경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거리감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원근감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1번 맞고요. 개성적 어휘와 참신한 표현이 돋보인다. 개성적 어휘와 참신한 표현 같은 경우는요. 너네 판단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너네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작품이나 이 표현들이 상투적일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몇백 년 전이니까. 몇백 년 동안 여러 번 회자가 되면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지지만 처음에 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정말 독특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신하다, 개성적이다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 마시고 보류하고 넘어가시고요. 일반적으로 다 맞아요. 진짜 완전히 속담이나 격언 인용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관용어구가 인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 참신합니다. 대상에 대한 감탄과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A에서 감탄과 자부심 어디 드러나 있어요? A에서 감탄과 자부심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감탄과 자부심 없어요? 답 4번, 아니 답 3번이에요? 답 3번이라고도 안 해놓고는 왜 대답을 못해? 감탄과 자부심 어디 있습니까? 유라 어디 있어? 은하수를 잘라놓은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아름답게 표현을 했죠, 우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책에는 12구비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더 여러 개인 것 같아. 이 폭포의 구비가 더 여러 개로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 라는 의미거든요. 보기에선 어디 있습니까? 은하수 쏟아지는가 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A에서 어디 있어? 실같이 배같이. 보기에서 어디 있어요? 강을 매달듯이 라고 되어 있네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A에서 시각적 심상 어디 있어요? A에서 시각적 심상 어디 있어요? 전체가 다 시각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 천심절벽에 허공에 서여져 있는 거 만져서 하는 거예요? 냄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시각으로 알죠.
은하수항구비를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실처럼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뭐 만져서 하는 거야? 아니면 맛을 보고 하는 거야? 소리를 듣고 하는 거야? 다 시각이죠. A에서는 전체가 다 시각입니다. 청각 있어요? 없어요? 보기에서는? 뭐가 없어? 청각이 없습니다. A와 보기 모두 시각적 심상만 드러나 있고 청각적 심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26번 보기는 기억의 의미를 현대 국어 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기억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 기억은요 도곤이에요. 도곤은 비교격 조사라고 나와 있네요. 비교부사격 조사. 답 몇 번? 4번. 너보다 실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답 4번이고요. 1번의 이는 무슨 조사예요? 주격조사. 으뜸이다. 무엇이? 가을 강이 으뜸이다. 주격조사. 2번의 을안. 2번의 을안은 뭐예요? 이번에 을안은 뭘까? 얘들아,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는 거는요. 답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서 지식을 하나라도 더 얻어가기 위함이거든요. 답 찾고 끝 아니에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모르겠는 건 체크해서 질문하고 내가 그냥 넘어가더라도 너네가 몰랐다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거는 내가 넘어가도 질문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풀이를 하는 거거든. 근데 너네는 답 찾는 거에 혈안이 돼서 선지 분석하는 걸 너무 안 해요. 그러면은 계속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거야. 고질적이 돼버려요. 문제 많이 풀어도 성적 안 올라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국어는 공부해도 성적 안 올라요 라고. 방법이 잘못됐는데 성적이 오를 리가 없잖아. 을안. 뭐일 것 같아요? 추측해봐야 돼요, 얘들아. 생각해봐야 된다고. 현대국어로 바꿔봐야지 우선은. 너네 중세국어 모르잖아. 알아도 딱 몇 가지만 알잖아. 중세국어는 원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국어랑 비교해서 봐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을 한 장만 마라. 뭔 말이겠어? 현대국어랑 뭐라고 할래? 채원아 뭐라고 할래? 안 알려줄 거예요. 생각해갖고 오세요. 접어놓을 거야. 오늘 이거 안 합니다. 고민해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질문할 테니까. 27번. 니은과 유사한 정서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니은 백구야 날지 마라. 니 벗인 줄 어찌 아느냐. 어떤 정서예요? 무라일체라고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 잠시 부병로에 올랐네. 텅 빈 성엔 조각달 떠있고 천년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부병로에 올랐는데 성이 어때요? 텅 비어 있대요. 달만 있고 성은 텅 비어 있어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요? 뭐 얘기하는 걸까요? 인생무상 맥수지탄 얘기하는 거죠. 성은 아무나 성에서 사니? 왕이 성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궐이 지금 텅 비어 있어. 망한 옛 궁궐터에 가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무상 맥수지탄이에요. 자연 친화 무라일체와는 상관이 없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청양잎 써 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나. 이거는 삿갓을 내가 이미 쓰고 있노라. 녹사이 풀로 만든 비옷을 가져오너라. 지국총 어사와. 욕심 없는 백구는 나를 쫓는 것인가 스스로 쫓아가는 것인가 하면서 백구가 나를 쫓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백구와 내가 서로 친구인 것처럼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무라일체 사연친화 가능하네요.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사리문을 열지 말아라. 날 찾으리가 누가 있겠느냐. 밤중에 한 조각 달빛만이 나의 벗인가 하노라 하면서 달이 자연이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라일체 자연친화 있습니다. 3번 선지에 있는 그 시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보기에서 이 시조가 쓰여진 배경이 나와 있어서 반영론으로 감상을 했어요. 그 경우에는 여기에 정서를 마이너스 정서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보기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하지만 그런 추가적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찾아줘야 되고 자연이 나의 친구다라는 것만
너네는 확인해줘서 자연 친화로 주제 찾아주셔야 합니다. 강산 좋은 경치를 힘센 이와 다툴 것이면 내 힘과 내 분수로 어떻게 하면 얻겠느냐. 진실로 자연을 즐기는 것을 금할 이가 없으니, 금하는 이가 없으니 나도 자연을 두고 논이노라 하면서 자연 친화 강화 한정 드러나 있네요. 10년을 계획해서 방색 한 자리 초가집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하면서 이것 또한 자연 친화 강화 한정 드러나 있습니다.